이렇게 5가지의 과목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건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거 출제한다는 거 기준으로 공부를 하자면 이렇게 개인정보에 의해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관리, 개인정보의 보호 조치, 개인정보 관리 체계 이렇게 크게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가 나눠드릴 책도 목차가 요거랑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요 CPPG에서 나와 있는 과목이랑 똑같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면 개인정보의 이해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개인정보의 개요, 그리고 개인정보의 중요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렇게 있고 2, 3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제 1번이 제일 중요한 거고 개인정보의 개요는 이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은 개인정보 아닌 거겠죠. 하지만 또 예외 조건도 있어. 그런 거는 이제 책에서 자세하게 이제 다음 두 차에서 자세하게 보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얘기하는 개인정보는 가명정보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예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를 한 것은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어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명정보를 써서는 안 되는 거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니까, 익명정보로 전환했을 때는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개인정보 파일이란 무엇이냐?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른 집합물을 개인정보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추가정보, 결합정보는 나중에 가명정보 때 할 건데, 추가 정보란 가명 처리,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가명 정보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거를 추가 정보라고 하고 결합 정보는 결합해서 생성된 정보. 우리가 이 추가 정보랑 결합 정보가 그냥 보면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가명 가명 정보와 결합 정보를 합해서 개인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 맞냐 틀리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가명 정보와 결합하는 거는 결합 정보가 아니라 추가 정보를 결합해야 해야지 개인 정보를 유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정보와 결합 정보의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을 잘 봐두셔야 되고 용어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냥 보면은.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에 뭐를 프라이버시라고 하느냐? 그냥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사생활 비밀 자유 존중받을 권리를 프라이버시라고 하고 그 범주, 프라이버시의 범주에는 이렇게 공간, 개인, 정보 이렇게 3가지의 범주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3가지가 있구나.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개인정보의 유형 및 종류. 유형에는 뭐가 있느냐? 개인정보의 유형에는 인적 사항, 신체적 정보, 정신적 정보, 기타 정보.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로그와 쿠키도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여기까지. 로그랑 쿠키도 개인정보구나. 그리고 개인정보에는 제공정보가 있고 생성정보가 있습니다. 제공정보라고 하면은 정보 주체가 직접 입력하는 정보, 자기 개인에 관한 정보가 제공정보고 생성정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이거겠죠. 쿠키. 그 사람이 어떤 사이트에 와갖고 어떤 행위를 할 때 만들어지는 정보, 그게 생성정보. 그러니까 생성정보까지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건 필요 없고, 개인정보의 가치 산정. 가치 산정하는 기법은 가상가치평가법, 델파의 기법, 손해배상의 기반, 소송가의 기반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 가상가치평가법과 델파의 기법 요 2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가상가치평가법에서 중요한 거는 가상가치평가법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가치를 산정하는 게 가상가치평가법입니다. 델파의 기법은 뭐냐? 전문가가 합의를 한 거.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상가치평가법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개인정보, 이런 개인정보가 있을 때 너는 얼마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가상가치평가법이고, 델파의 기법은 그냥 좀 그쪽 계에서 유명한 사람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이거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서 전문가들끼리 합의를 하는 게 델파의 기법이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설문조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상가치평가법을 고르시면 되고 전문가라는 얘기가 나오면 델파이 기법을 고르시면 됩니다. 요 두 개는 학습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외에는 어떤 제도가 있느냐. 미국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유럽의 EU GDPR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거의 EU GDPR을 따라서 만든 거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좀 강화된 이유가 유럽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굳이 유럽의 기준을 맞추는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EU의 국민들이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EU에서 그 해당하는 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좀 수준이 낮다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 뭐야 뭐 전자상거래 같은 것들을 제한을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를 해서 EU의 기준을 맞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EU GDPR은 우리나라는 아까 요거잖아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인데 정의가 개인정보라는 게 EU GDPR에는 자연인에 관한 겁니다. 자연인. 조금 요게 좀 다르니까 자연인에 관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적용 범위. 그럼 EU GDPR이 어떤 규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모든 나라에다가 이걸 다 적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적용 범위가 있는데 EU 역 내가 있고 EU 역 외가 있습니다. EU 역 내라는 거는 사업장이 EU에 있으면서 해당 사업장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EU GDPR에 적용을 받는 거고 EU 역 외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EU 국민들에 대한 어떤 뭐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EU 역 외에 요 조건 세 가지 요 두 가지를 꼭 암기하셔야 되고 EU 내 정보 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EU GDPR에 해당되고 그리고 EU 내 정보 주체 행동을 모니터링을 할 경우에 EU GDPR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EU 역 내일 때와 EU 역 외일 때 요 세 가지를 꼭 암기하셔야 되고 요거 단 정보 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정보 주체가 비용을 지불하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역외에 대한 어떤 기준을 따질 때, 그러니까 비용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은 EU GDPR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EU GDPR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주요 용어로는 컨트롤러, 프로세서, DPO, 수령인, 프로파일링, 가명 처리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 수업할 때 컨트롤러랑 프로세서만 알고 가시면 돼요라고 해갖고 요거만 읽어드렸거든요, 제가. 근데 누가 저한테 한 말이 문제가 나왔는데 자기가 컨트롤러랑 프로세서를 읽고 가갖고 이게 답이 아닌 건 자기가 알겠대. 근데 보기가 5개라서 나머지 2개 중에 1개가 답이 뭔지를 모르겠대. 이게 2개만 보고 갔더니. 그래갖고 이거 다 넣습니다. 좀 나올 만한 걸 읽고 가라고. 컨트롤러랑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대한 어떤 결정하는 거, 정책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게 컨트롤러고, 프로세서는 컨트롤러의 명령에 의해서 실제로 업무를 처리를 하는 게 프로세서고, DPO는 컨트롤러 프로세서의 전반 자문 역할을 하는 전문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CPO라고 보시면 돼요. CPO. 개인정보에 관해서 최고 책임을 지는 사람. 수령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프로파일링이랑 가명 처리. 프로파일링이란 해당 자연인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가명 처리란 더 이상 특정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개인정보. 이게 가명 처리. 그래서 이렇게 용어 보기가 5개로 나오니까 이거 2개만 학습해서는 안 된다고 자기가 답을 못 맞추겠대. 둘 중에 하나를 도저히 선택을 못 하겠대.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건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이 2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개요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개인정보의 중요성, 뭐 당연히 정보 사회가 되면 될수록 개인정보 등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커지니까 개인정보가 중요한 거고 개인정보의 침해 유형, 요 침해 유형에 대해서는 봐두시면 좋아요. 유출과 노출과 오남용이 있는데 유출이란 무엇이냐? 어떤 통제를 상실한 거, 내가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상태, 그리고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해서 접근을 허용한 게, 그러니까 뭐 해킹 당한 거겠죠. 해킹 당한 게 유출이라고 한다. 그럼 유출과 노출의 차이는
혹시 아시는 분? 노출은 뭐야, 노출? 대표적으로 노출되는 거. 예를 들자면, 내가 개인정보 파일 여기 계신 분들의 오늘 수강생 정보를 제가 출력을 했어, 엑셀을. 갖고 스타벅스에 가갖고 발에다가 그 파일을 올려놨어.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갔어. 그러면은 유출이에요, 노출. 그러면 노출. 그거 만약 누가 갖고 갔어. 그럼 유출. 통제를 상실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노출. 그러니까 제일 노출이 많이 되는 게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누가 자기 주민등록번호 쓰는 게 그게 대표적인 제일 많은 사례의 노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개인정보가 그러면 침해, 유출 등이 됐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학습을 하실 거고, 이렇게 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유출이 됐을 때 72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어떨 때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런 조건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를 때와 신용정보보호법을 따를 때 다른 기준, 이런 것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요거는 이제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로드맵 할 때 하긴 좀 그렇고, 이건 나중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인정보가 중요해지고, 개인정보 조직을 구성해야 되고, 개인정보 조직이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된다. 요건 뭐 그냥 상식으로 맞추시면 되니까. 그래서 개인정보의 이해는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